저 삼성에 가세요. 구경하셔 구경. 아, 그렇습니까? 아, 네. 제가 잘 들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일하려 3시 반 돼가지고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제가 우리 그 회원님들한테 제 마음을 잠깐 전달하고자 합니다. 제가 저희가 73년도에 저희가 4월에 태평양 전쟁 유족회로 발족했습니다. 그때 발족할 때 정말 상당히 똑똑한 회장님이 계셨어요. 그랬는데 76년도에 우리가 75년도에 30만 원씩 보상을 받고 그것도 거부했습니다. 거부운동도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국가에서 장학기금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30만 원을 그냥 일방적으로 수령시켰어요. 그래서 그 30만 원을 받아서 저도 25만 원을 유해 찾는데, 아버님 유해 찾는데 일본에 회장단 들어갈 때 냈습니다. 그랬는데 그 유해를 찾아서 우리가 고국으로 송환하려고 우천사에 맡겼습니다. 일본에서 그 당시에 우리는 그 법인체가 안 났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 가서 허가를 받아오라 이렇게 해서 맡겼는데 그 유해가 우리가 법인체도 내기 전에 망량동산 76년도 10월 2일 망량동산 회장할 때 219주가 들어왔습니다. 거기 유해가 들어오면서 우리 유족회에는 연락도 없었어요. 일본의 이시하라 6월 공안회장하고 박종학 씨 제일교파하고 두 분이 송환을 해왔습니다. 송환해온 건 고마웠었는데 우리가 심려를 기울여서 했는데 연락도 없이 들어와가지고 그 최종수 회장이 쇼크로 사망해버렸어요. 그날 아침에. 우리는 서울로 올라왔는데 이분은 서울 온다고 세수하다가 혈압이 좀 높으신 분입니다. 너무 그거 해서 쓰러져서 바로 사망했습니다. 그런 슬픈 그 비극이 있어요. 그 후에 그 유족회가 상당히 전부 다 힘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87년도 노태우 대통령이 6.29 선언하고 그리고 난 뒤에 제가 보니까 한겨레 신문이 풀려나길래 그러면 우리도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다시 뭉치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조금씩 그 활동은 있었어요. 그랬는데 다시 재발기를 하면서 제가 쓴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나중에 박춘석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작곡가가 곡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 유족회 노래가 됐고 또 한 곡은 최종혁 작곡가님이 또 곡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래가 사실은 두 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 마음을 전하기도 하고 하면서 여기에서 제가 잠깐 행사 시작 전에 노래를 부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녹음이 돼가지고 나중에 남아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도 나이가 잠깐만 저도 나이가 이제 70이 다 돼가요. 제가 45년생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금도 목소리가 좀 더 갈라져 가지고 이제 저도 듣기 싫어요. 그래서 이 곡을 쓰고 제가 볼 적마다 울었습니다. 그랬는데 마침 우리
우리나라의 유명한 작곡가들이 두 분이 곡을 붙여주셨어요. 조금 제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저는 이 곡을 쓰면서 이 마음을 말입니다. 우리 돌아가신 선친들한테도 전하고, 그리고 우리 유족들이 전부 다 가슴 속에 이 마음으로 우리 선친들의 억울한 그 한을 풀어드리고, 또 우리의 유린당한 인권을 회복하고, 일본한테 우리 희생자들이 정말 사죄받고,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당한 보상받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하려고 제가 노력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 변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되었으니 우리 정세균 의원님 오시는데 박수 좀 쳐주십시오. 정면 태극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태평양 전쟁 희생자 전후 보상, 개인 청구권 진행 설명 및 또한 태평양전쟁 희생자 나눔 실천 일환으로 시행되는 독거노인 쌀지원 행사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우리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본회 대표이신 양순님 회장님의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대회사 한일회담 47주년을 맞아 오늘 한일회담 47주년을 맞아 본 행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또한 전국에서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주신 도지부장님 및 지회장님들과 회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는 40여 년 전에 여성의 몸으로 빈 주먹을 쥐고 1973년 4월 유적회를 발족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을 힘겹게 버텨오고 있으나 전국의 수십만 회원들의 지지와 사랑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 자리에 오신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2012년 바로 오늘은 한일 회담이 47주년 되는 날이며 저는 오늘을 기념하여 우리의 가장 큰 목표인 태평양 전쟁 희생자 회원님들의 개인 보상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그 발판을 만들자는 각오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께서 기억하실지 모릅니다만 바로 8년 전 이 자리에서 국회 태평양 전쟁 희생자 생활안정 지원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지금 문병호 의원님이 나와 계십니다만 그날 우리 법률안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해서 우리가 전부 다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를 올렸습니다. 문병호 의원님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날 다시 우리가 일본한테 개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겠다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오늘을 택해서 47년 만에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광복 이후 67년 만에 대한민국이 헌법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입증이나 하듯이 2012년 5월 24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태평양 전쟁 희생자의 개인 청구권의 권한을 인정하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20여 년 이상 한일 과거사 청산 및 대개인 보상 실현을 위해 50여 차례 진행됐던 청구권 재판은 모두 기각되고 우리 희생자들의 권한은 1965년 한일 회담 시 양국이 모두 해결했다는 구실하에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개인의 존엄성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마저도 유린당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인 희생자의 개인 보상을 반드시 성취해야 한다는 저에게 서울강력수사대와 일부 언론들은 하루아침에 저를 국제적 사기꾼으로 매도했고 탄압했던 일도 있었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저의 주장이 진실이었음을 분명히 입증하여 죽어도 남음이 있었으며 대한민국의 민족성을 바로 세우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온갖 유언비어 등 엄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저를 믿어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전국 임원님들과 회원님들께 반드시 진실이 승리한다는 것을 개인 보상의 실현으로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이에 2012년에도 변함없이 힘을 주시고 믿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깊은 감사의 말씀으로 마감합니다. 감사합니다. 태평양전쟁 희생자 문제를 선봉에서 선두지휘하신 양순임 회장님의 대회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본 행사를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의원님들 자리하셨습니다. 우선 통합민주당의 정세균 의원님, 의원님 같이 이렇게 문병호 의원님, 제세 의원님 같이 일어서서 박수 한번 큰 박수. 격려사 발표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 통합민주당의
정세균 의원님의 인사 말씀 및 격려사 경청이 있겠습니다. 꽃다발 준비됐나요? 저희가 조촐하게 의원님께 꽃다발을 드려서 저희 마음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어르신들 국회까지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금년에 105년 만에 날이 너무 가물다고 해서 걱정도 많으시고 또 날도 더운데 힘들게 오셨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하신 것으로 압니다. 우리 양순임 회장님 참 대단하시죠? 40년 동안 이제 요즘이야 여성들이 더 잘 나가지만 40년 전이야 여성들이 그래도 역할이 적었는데 그 오래전부터 이렇게 유족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노력하시는 것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 우리 회장님께 여러분들 앞으로 힘내서 더 잘하시라고 격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47년 전 오늘 한일협정이 체결된 걸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조약 때문에 이제 한일 간의 국교도 정상화해서 국교를 맺고 또 경제협력과 대일 청구권 이제 부속 협정도 맺은 것이 바로 47년 전인데 그 이후에 그 협정 때문에 아마 이 유족들이 얼마나 힘드셨을까를 생각하면 위로의 말씀이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당시 박정희 정권에서 경제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런 미명하에 일방적으로 그 당시 국민들 반대가 매우 심했었죠. 특히 이제 학생들이 시위를 많이 했는데 그걸 물리치고 일방적으로 한일협정을 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민간인들의 정당한 헌법적인 권리까지 그것이 방해가 돼서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지난 47년간 이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지금은 조금 어려워져 있습니다만은 세계에서 두 번째 가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고 또 안보리, 유엔 안보리에 상임이사국까지 들어가겠다고 하던 나라가 그 책임을 외면하고 정말 무책임하게 이렇게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런 역사적인 책임을 지지하는 참으로 나쁜 이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5월 달에 우리 대법원에서 늦게라도 올바른 판단을 해주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양순임 회장님 이렇게 활동하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게 좋은 결말을 맺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나 항상 많은 걱정을 해왔는데 이게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일 양국 간의 관계도 그렇고 또 국내에서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정부의 태도도 달라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원래 쇠가 달았을 때 대장장이가 두드려야지 낫도 되고 뺑이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대법원의 그런 판결이 있는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이제 문병호 의원 같은 분이 앞장서서 열심히 해오셨는데 저희들도 이렇게 힘을 모아서 어떻게든지 억울한 희생자 유족들이 제 권리를 찾고 경제적인 배상뿐만 아니라 역사를 바로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 이 문제가 종결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오랫동안 투쟁해 오시다 보니까 지치고 힘드시잖아요. 그래도
힘을 내셔서 우리 양순임 회장님과 함께 또 국회에 있는 저희들과 같은 친구들과 함께 이 문제를 마지막까지 잘 바로 세워서 역사도 바로 세우고 정당한 권리도 챙기는 그런 노력을 함께 합시다 하는 말씀으로 저의 격려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 진심의 감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17대에 저희 피해 희생자 지원법 제정 및 시행에 큰 역할을 해주신 문병호 의원님 격려사 및 감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희 의원님께 사실 꽃다발을 2개 드려야 됩니다. 당선 축하 꽃다발과 또 행사 축하 꽃다발 이렇게 2개를 드려야 됩니다. 정말 많은 진실된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회원님들에게도 그 마음이 통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입니다. 이렇게 꽃다발도 주시고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17대 국회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18대 낙선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이제 의정활동을 못하고 또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못 뵀습니다만 이제 19대 다시 또 당선이 돼서 이렇게 어르신들 뵙게 돼서 저도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이렇게 또 꽃다발도 주시고 환영해 주셔서 저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17대 국회에서 제가 많은 일을 했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렇게 일제 강제 동원이 되셔가지고 희생을 당하신 분들의 피해를 그 유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할 수 있어서 참으로 저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아직까지도 마무리가 안 되고 또 현재 진행형으로 있고 이번 19대 국회에서도 그러한 일제 하에 피해를 입으신 우리나라 국민들 선조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분들의 후손들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그런 과제들이 이번 19대 국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원내 부대표로 있었는데 여기 계신 정세균 의원님께서 원내 대표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저도 열심히 했지만은 우리 정세균 당시 대표님께서 이 법이 통과되는데 큰 역할을 하셨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번 우리 대표님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해방된 지가 굉장히 67년 됐구만요. 계산해 보니까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 과거사 청산이 제대로 안 되고 이 문제가 정리가 마무리가 안 됐다는 게 참으로 좀 서글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진지하게 이 문제가 정리가 되고 일본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죄를 받아야 되고 또 적절한 보상을 받아서 당시에 강제 동원이 돼서 돌아가신 분들 또 부상당한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위로도 해야 되고 또 유족들이 당한 그동안의 고통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위무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과정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나마 17대 국회에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시절에 그나마 그 한일협정 때 그 유족들 몫으로 받았던 3억 달러의 몫을 그나마 뭐 유족당 2천만 원씩 돌려주는 그런 입법을 했다는 것이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것은 어찌 보면은 그 유족들이 받아야 될 몫의 아주 소소한 부분입니다. 진실로 우리 유족들이 위로를 받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나 당시 일본 기업들이 개인 배상을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 동의하시죠? 네. 그 금액 문제는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상의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완벽한 그 보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식의 보상보다는 좀 더 개인 배상이 확실히 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이제 양순희 회장님과 집행부가 일본 법원에 제소도 하고 또 일본에 가서 소복도 입으시면서 정말 많은 치열한 투쟁을 하셨습니다. 항상 그러한 소복을 입으시고 일본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고 우는 모습을 봤을 때 저도 참 마음이 아팠고 어떻게든 해결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 국내 법원이라도 우리 유족들이나 우리 피해자 가족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에 우리 국내 법원도 우리 피해자 유족들의 입장을 외면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심, 2심에서 패소하고 기각당하고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어디에 하소연하고 어디에 기댈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난 5월에 늦었지만 우리 대법원에서 정말 현명하고 올바른 판결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본 기업에 대해서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판결을 함으로써 아까도 우리 정세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새로운 전기가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개인 배상 문제를 얘기하면은 우리 정부나 일본 정부나 또 우리 나라의 기업이나 일본 기업이나 모두가 다 한일협정 때 이미 끝난 문제다 이렇게 강변하고 더 이상 진전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우리 정부나 또 일본 정부나 우리 기업이나 일본 기업이나 모두가 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오늘의 이 모임이 대단히 중요하다. 어찌 보면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어떤 그런 운동과 또 대법원 판결이 선고가 돼서 이제는 논리적인 정당성과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배상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그런 각도로,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다시 한번 힘차게 전개돼야 할 시점이 됐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행사가 대단히 중요하고, 여기 모이신 유족들과 가족들분들에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협력하고 마음을 합쳐서 다시 한번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치권이나 또 관계기관에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앞장서 주시고 하면 저희도 같이 참여하고 또 뒷바라지하고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임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도 그런 일본 기업이나 일본 정부에 대해서 확실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되고요. 또 일본 기업이나 일본 정부가 정말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을 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그 포스코나 외환은행이나 이런 그 한일협정 자금으로 기업을 크게 성장시켜온 우리나라에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도 이러한 배상운동에 참여를 해가지고 유족들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더 많은 성금을 내놔 기부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또 우리 기념사업이나 또 유족들 또 후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는 그런 촉발제로 작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정세균 대표님이나 또 오신 오재수 의원님이나 저나 같이 힘을 합쳐서 반드시 여러 어르신들의 입장을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저희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그 진실과 또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셨던 그 대단한 의지,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회원님들이 우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하는 거 다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며 박수 한번 주십시오. 또한 오래전에 저희 오늘 참석하셔서 격려 말씀을 해주시기로 됐던 이낙연 의원님도 계십니다. 바쁘신 일정 계셔서 늦게라도 오시게 되면 발표를 받겠습니다. 이 자리에
본 행사에 많은 응원과 격려를 위해서 민주당의 오재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한 말씀, 격려 말씀 듣겠습니다. 큰 박수 주십시오. 네, 저는 충북 꽃다발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마음에 조그마한 네, 저는 충북의 청주 흥덕구 갑구 출신 오재세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전국에서 오신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 회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그 어려우신 그 사정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선 먼저 우리 대법원에서 금년 5월 24일 날 여러분들이 대일 민간 개인 청구권이 있다 이런 판결을 정말 오래간만에 기다리다가 이렇게 한일협정 이후 47년 만에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민주당이 이번에 국회에서 다수당이 됐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여하튼 다수당이 못 됐습니다만은 127명의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정세균 전 대표님도 계시고 또 2007년에 여러분들을 위한 법안도 통과시켜 주신 우리 문병호 의원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태평양 전쟁 피해자 유족회 여러분들의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에서도 함께 여러분과 함께 힘을 보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12월 달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대선에서 또 어느 당이 집권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대선에서 집권하는 당도 그 정부도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청구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보상 문제에 대해서 함께 도와줄 수 있도록 저희가 국회에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전국에서 더운 날씨에 국회에 와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드리고 여러분과 뜻을 같이 해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역사에 큰 기둥을 세우시기 위해서 저희 희생자 문제를 더욱 관심 있고 애정 어리게 보듬어 주실 걸로 저희들은 희망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정 운영에 많이 바쁘실 텐데 의원님들 퇴장하시는 동안 정말 뜨겁고 힘찬 박수, 따뜻한 박수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민간 단체로서의 단합된 이 힘을 가지고 2012년도에 웅지의 날개를 펴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도움이 없다면 또한 국회에서 사회에서 우리의 꿈이 크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의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의원님들께 홍보도 해주시고 희생자 지원법 개정에 대해 의원님들이 선봉의 역할을 펴주실 수 있도록 정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